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코스닥 외국인 매도 2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자, 공매도 매매 비중도 17%가 넘었고요. 자, 주가가 아쉽게도 36,000원을 하회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관련되는 영향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되는 IT 종목들이 강세였죠. 무려 시간에 22%까지 올라가면서 이 테크 종목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79%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이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계속 줄이면서 약보합세,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64 강세고요.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0.25% 하락세, 유가 좀 빠지고 있고 금가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놀라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 관련되는 뭐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자, 아침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오전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대거 매도를 좀 했죠.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에서도 매도, 다만 이제 거래소에서는 좀 매수를,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매도를 했고, 이런 차원에서 개인들만 오늘 양 시장에서 매수 주체로 좀 등장을 했죠. 자, 원달러율 자체는 오늘은 또 올랐습니다. 8원 60전 정도 올라서 1326원. 예.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500여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 쪽도 한 2배가량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이제 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의 흐름들을 대부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이제 한 36,000원대를 유지했던 흐름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 36,000원을 좀 하회하면서 35,700원에 끝났고요.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50원 정도 올라서 35,750원입니다. 그래서 36,000원, 37,000원대의 회복을 내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수급이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과 기관들, 개인들은 어제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런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제 쪽하고 모건스탠리가 이 5장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JP모건 쪽이 뭐 한 89,000주, 모건스탠리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7,000주를 밀어내면서 현선물 연계되는 어떤 매물로서 계속 이제 누르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이 차트상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21 이평선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살짝 좀 이탈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세를 좀 이끌어왔던 2주 동안의 추세 지표였던 파라볼릭 자도 오늘 내려가면서 일봉에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제의 어떤 제가 이제 재돌파가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도 시간상으로 이렇게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가속도가 줄게 되면 마치 이제 공을 하늘로 던지면 속도가 날 때는 올라가다가 이 속도가 이제 줄면은 이제 각이 떨어지면 결국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가격을 유지하든지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 추세 지표는 더 이상 못 올라가구나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빠지면서 일단 일봉상으로 추세 전환 어떤 흐름으로 다시 또 바뀌었고요. 자, 주봉상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로 양봉 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아직 안 바뀌면서 상방의 흐름들이 나와 있고요. 자, 월봉상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2021년도부터는 한 번도 바꾼 때가 없습니다. 이 장기 이제 중장기로 보실 때 이런 어떤 추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년 넘게 HLB는 제대로 된 어떤 추세로 상승을 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추세의 어떤 라인에서 계속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입장에서 박스권 내지 이제 2021년도부터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로만 이제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장기 이제 하락 어떤 추세 흐름에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내려가게 되면 조만간에 이제 올라가지 않아도 이제 이 하락 추세에서 이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이제 월봉상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올라가서 이제 바꾸는 건데 이렇게 지금 윗꼬리 형태로 나오고 있는 이 부분들이 월봉의 추세가 조금 하면 이제 근접하는 어떤 수준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봉이 살아 있을 때 일봉의 어떤 추세도 빠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각 그 거래량 자체는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일단 했습니다만 뭐 HLB는 이제 거래량이 없어도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가는 흐름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플랫형 조정을 가기 위해서 이 36,000원, 37,000원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내일도 다시 이제 36,000원 위로 올려서 가는지 여부 이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장중에는 항상 이제 키움증권 화면에서는 0227 화면 그 다음에 0224 화면을 봐서 이 프로그램과 이 JP모건 쪽이나 모건스탠리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은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나마 이제 테라페틱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면서 5일선을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내일 주가 흐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특별한 기사가 없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항서제약은 여기도 이제 이 50 위안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못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 정도죠. 어제 한 2%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밑꼬리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한국 시장이든 이제 중국 시장이든 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흐름이 나와야 이제 선순환이 될 건데 지금은 이제 두 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이제 월봉상으로는 수렴을 시켜놓고 이제 확산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수급상으로 누르고 있는 게 이제 공매도죠. 오늘 이제 거래량이 전일보다 줄었습니다만 공매도 양 자체가 거래량이 준 대비해서는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어제보다 한 5만 주 줄었습니다만 이 비중 자체는 조금밖에 안 줄죠. 여전히 17%로 강한 어떤 이제 누름의 수급이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이날 조금 줄었습니다만 더 이후에 지금 보면 대차 거래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시 급격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보다 체결이 3배 이상 많았는데요. 오늘은 상한보다 체결이 거의 10배 이상 많으면서 굉장히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가져와서 이 공매도로 누를 수 있는 물량들을 계속 이제 흡수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흐름이 6월달, 7월달의 재료 결국은 이제 예비 심사 2달 동안 이후에 NDA 리뷰로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본심사죠.
여기로 갈 수 있는 예비 심사가 승인이 나는 어떤 흐름이 이제 7월 말인데, 예, 그때의 흐름을 봐야 되고, 이제 고점은 이제 41,950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강하게 또 올라가야 이제 이 흐름이 돌파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 심사 여부냐 아니면 일반 심사 여부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어차피 최종적인 부분들은 내년 1월이나 그 다음에 일반 심사로 되면 내년 5월이죠. 물론 이제 딱 그 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빨리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달 NDA 신청 이후에 재돌파를 못하는 어떤 흐름에서 향후 주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6월달, 7월달에 또 이제 이 돌파에 대한 흐름들과 또 계속 이제 재료는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거래량의 증가와 이 중심 가격의 회복들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뭐 거의 지금 한 석 달, 넉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다시 이제 36,000원, 37,000원에 올라가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고 움직임을 계속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